안녕하세요. 11월 29일, 11월의 마지막 한 주의 시작입니다. 현재는 오미크론의 선제적인 조치로 인해서 아시아 증시는 조금은 안정적으로 현재 코스피는 0.96, 1%,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1.4% 정도. 아직은 5분 뒤에 장이 마치겠지만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이렇게 학습 효과로 인해서 금융권도 역시 선제적인 조치로서 안정적인 그러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을 놓고 있을 그러한 상황은 아니고요. 오늘 또 다시 굿모닝 베트남에서의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소식을 전해와서 일단 그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트남 백신 나노코박스 임상 시험 결과에 결정 단계에 도달했다라고 이혜윤 기자가 11월 29일 오늘 11시, 즉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1시에 올라온 기사입니다. 조금은 빠르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노코박스 백신의 보호 효능은 면역 원성 단독보다는 증례 기록, 데이터에 의해 직접 평가될 수 있다. 이것은 백신의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라고 했고요. 보건부는 9월 2일 수집된 자료로 중기 임상 3상 결과에 따른 조건부 순환 등록을 고려하는 대신 최근 나노젠의 추가 보고를 요청했고 테스트 프로세스의 최신 결과를 추가한다. 글이 참 애매하게 쓰다 만 것 같은 거라서 좀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나노젠은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민간 제약회사고 나노코박스는 호치민시에 있는 의과대학 및 파스테르 연구소와 함께 임상시험을 받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 보고서는 늦어도 11월 24일까지 보내야 하지만 원본 기록 수집, 데이터 분석 및 해석의 시간이 필요해 임상시험 업무의 거점인 병의원에서 11월 29일까지 연기를 요청했다. 그러나 보건부와 근의학 아카데미는 그러나 이 시기조차 제때에 맞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법적인 근거라고 해서 올라온 내용을 볼게요. 코비드19 대유행의 긴급한 상황에서 21년도 8월 19일자 보건부 회람 11호는 안전과 보호 효과에 대한 3단계 중간평가가 있을 때 국내 임상시험에서 코비드19 백신에 대한 조건부 순환 등록을 허가한다. 그 안에서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는 직접 사례 기반 시연을 기다리기보다 실험용 백신의 면역 유전성에 대한 실험실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호 효과를 추정할 수가 있다. 백신 개발의 기준은 종종 사례 포착이라고 불리는 연구의 사례 수에 따라 보호 효과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추정하는 것은 큰 도전이다. 이에 따라 보건부는 1월 11일 국내에서 생산된 코비드19 백신으로 중간 임상시험 결과 3의 3상 결과의 평가를 제공하기 위해 보호의 안전성과 효과성 고려에 관한 상세한 전문 지침을 발표했다. 기사들이 조금 매끄럽지가 않죠. 공식 보고서는 없지만 지금까지 나노코박스 백신을 사용한 인체 실험 임상시험에서 중요한 데이터를 얻었고 특히 실험에 참여한 1만 4천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상당량 존재했다는 것이 우리가 아는 초기 정보이다. 이는 코비드19에 대한 백신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백신의 보호 효과를 계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직접적인 근거이다. 네. 나노코박스 백신 임상시험은 실험용 백신 접종을 일정 수의 지원자가 하고 일정 수의 지원자에게 비교용 위약을 주사하는 방식으로 기존 방식에 따라 설계가 됐고 모두 기밀성, 객관성, 무작위성 보장을 보장하기 위해 코팅된 블라인드이다. 임상시험 기관은 자원봉사들 사이에 일정 수의 감염이 있을 때 코비드19 환자를 치료하는 의료시설과 야전병원의 감염 기록을 열람한다. 이들 F4 환자는 정확히 28일 간격으로 2회 주사를 맞았으며 감염 시기는 2회 주사 후 14일 경과하는 등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도록 선별이 된다. 그런 다음 F4가 얼마나 위약인지 실험용 백신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기 위해 블라인딩을 실시한다. 그 근거로 실험용 백신의 보호 효과가 직접 계산이 된다. 나노코박스 백신 시험 프로토콜은 지원자들 사이에서 24번, 48번, 69번의 감염에 걸린 것과 관련된 3가지 계산 이정표를 제공한다. 실제 중기보고서 3상이 작성된 8월 18일 기준 나노코박스 백신 임상시험 자료에는 7건의 코비드19가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그 숫자는 제안서의 요구사항에 비해 너무 적다. 9월 2일 현재 건수는 더 많지만 아직 최소 건수에 도달하지는 못했다. 이후 3개월 가까이 지난 가운데 남부지방에서 발병한 것은 물론 최근 몇 주간 북부지방에서 F5가 증가하면서 코로나19에 감염된 나노코박스 백신 시험 참여 자원봉사자가 크게 늘었다. 원시 데이터, 로우 데이터가 프로토콜에서 요구하는 사례 수보다 많다. 그러나 그것은 기록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중이어서 얼마나 많은 F5가 공식 목록에 포함될 수 있을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번 자료로 나노코박스 백신 3상 중간 임상시험 결과에 대한 추가 보고서는 생명공학연구윤리위원회가 9월 18일 검토하는 3상 중간 보고서보다 훨씬 완벽하고 설득력이 있을 것이 확실시된다. 당시 보고서는 1차 자원봉사자 14,430명을 투입한 지 7일 만에 나온 자료, 2차 5,785명을 투입한 지 7일간 이어진 후속 결과에서야 나노코박스 백신 후보자의 단기 안전성을 입증했고 그것과 함께 면역 유전성이다. 그리고 그 당시 결론은 연구의 코비드19 사례 수에 따라 보호 효과를 직접 평가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었다는 것이고 최소한의 보호 효과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조건부 판매라도 시판화가 발급이 매우 어려워진다. 베트남산 코비드19 의약품과 백신 생산 11월 27일 오전 국가 코비드19 예방 및 통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인 판민진 총리가 코비드19를 치료하기 위한 백신 그리고 의약품 수입 및 제조에 관한 회의를 주재했다. 총리는 특히 백신과 의약품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모든 어려움과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안전, 과학, 효과성을 보장하고 공공성, 투명성을 보장해야 하며 엄격함을 바탕으로 모든 네거티브 집단, 이 불공정 경제에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베트남의 실정에 부합하도록 규정해야 하며 이것들은 매우 엄격한 요구사항이다. 총리는 관련 기관 단위 개인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압박도 받지 않고 최고의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도록 요청을 했다. 경영진과 전문기관은 당, 국, 정, 총리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정직하고 효과적으로 일해야 하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요건을 보장해야 한다. 총리는 과학 인도주의 정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과학자, 전문가, 연구 및 생산 단위가 이 작업을 끈질기게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사람들의 생명과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것이 무슨 소용인가요? 이러한 긴급 승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무슨 불공정 경쟁에 맞서 싸워야 하고 네거티브 집단, 모든 네거티브 집단 이익 이런 부분을 의약품 백신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왜 총리라는 분이 이러한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가. 긴급 승인이 자꾸 연기가 되면서 누군가가 어떠한 곳에서 방해 요인이 있어서 저런 말을 하는지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생각해 볼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보건부와 관계부처 지사는 시급히 제도와 법리도를 검토 완비하고 의약품 백신의 국내 생산을 지원하고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메커니즘과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이렇게
오늘자의 기사가 나왔고요. 그리고 어젯밤에는 나노코박스 힘든 길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혜윤 기자의 오늘 두 번째 나노코박스에 대한 언급이 되는데, 기사를 전체적으로 좀 봤지만은 조금은 시간이 걸릴 것 같은, 그러면서 자꾸 모든 언론, 베트남의 언론에서 요구하는, 빗발치는 긴급 승인에 대한 요구사항이 자주 언급이 되는 걸로 봐서는 기대감도 높여져 있고, 어쨌든 시장을 조금 전과는 다르게 좀 부정적인 생각보다도 긍정적인 생각으로 현재의 지수를 보게 되면 상당하게 오늘 50원 정도 빠졌지만 코스닥 시장은 13.5 그리고 1.35%의 가격 조정, 조금 이 하락보다는 낙폭이 더 줄어들었지만 종가 무렵에 가면서 불안 심리가 좀 됐는지 조금 낙폭이 좀 커졌습니다. 역시 코스피 역시나 마이너스 27포인트 0.92 대략 1%대 평균으로 가격 조정이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HLB는 50원 73만 주의 거래량이 나왔고, HLB생명과학은 50원 강보합이 보여졌고, 오늘 시가에는 개파하게 되었기 때문에 과감하게 타보신 분들이 조금 단기라도 있으실까요? 저는 겁이 조금 있어서 아주 조금만 이렇게 시가에 3%대 하락을 보이면서 조금 담아는 놨지만, 그것은 아직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시장을 관찰용으로다가 지금 놔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HLB부터 살펴를 보게 되면 물론 양봉이 나오지만 아직은 보조지표 상으로서는 파란 물웅덩이 정도는 아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고, 오늘 4만 1000주 정도의 공매도가 나왔습니다. 평균가는 37,000원, 37,200원에 해당을 하고요. HLB 생명과학은 공매도가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프로그램 매수가 상당하게 HLB 생명과학은 들어온 모습이고요. 그리고 HLB 제약은 여전히 41,000원 정도라고 한다라면, 아니죠. 14,000원이라고 한다라면, 뭐, 장기, 중기, 단기 모두 다가 좋은 자리라 저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이렇게 오미크론의 발견으로 인해서 나노코박스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지, 넥스트 사이언스 오늘 5%대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장중에 시장의 수급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부터 보겠습니다. HLB 오늘 장중으로 3,300주 매수, 기관 투자가는 19,000주. 최근 들어서 매도세가 있어서 낙폭과대로 인해서 단기로 들어온 물량을 현재 보여주고요. 잠시 우선 시장 상황부터 한번 볼까요? 이러한 상황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는 순매수를 보였고, 개인들만 이렇게 매도를 보였는데, 이 개인들의 장기 물량보다는 신용시장의 문제에 출애되지 않았나 하는 저는 생각이 됩니다. 신용시장을 잘못하게 되면 이러한 시장에서 반대 매매가 되어서 깡통계좌가 됩니다. 그러니 불안한 마음의 신용계좌가 현재로서는 23주가 되어 있죠. 현재 고객의 탁금은 64조 6,600억 원에 해당하고, 신용시장은 좀 더 늘어났습니다. 23조 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오늘 이 부분에 개인들만 매도하는 이 모습이 바로 신용의 물량이 아닐까 조금은 생각만 해봤습니다. 아니라고 한다면 주식이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 불안하신 분들이 조금 매도. 반면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은 2,174억 원에 대해서 매수했는데, 개인들의 3,000억 원 순매도로 인해서 코스닥은 천스닥이 무너진 1.35% 하락, 13.56포인트 하락을 이렇게 시장이 냉랭한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현재 나스닥의 선물은 172, 1%대의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HLB 생명과학은 현재 프로그램 등을 이용해서 5일째 순매수를 보여주고 공매도는 9천조 대략이 대단히 적고요. 현재 HLB 생명과학은 지속적으로 외국인이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G3BNT 1700주의 매도 그리고 넥스트 사이언스는 현재 이것도 역시 5일째 순매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외국인은 46,226주를 매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분봉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 오늘 시가에 36,000원 3%대 하락을 보이면서 단기 매매로 많이 조금 들어오신 분도 없지 않아 계실 거라고 믿고 여전히 기술적인 이러한 부분은 우하향으로 열려져 있다. 그러나 이렇게 단기를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장중에 투매 형태로 나온 겁에 질린 그러한 모습에서 이러한 부분은 단기 매매로 분명히 하셨을 부분도 있겠고요.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수 지점을 잡아보도록 하는데 36,000원대라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전혀 없어요. 그러나 1월 20일 정도에 리픽싱 최저 가격들에 많이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현재는 36,000원대는 괜찮지 않나. 아직은 그래도 관망해 보는 것이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아직은 모아진다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37,000원과 이번에 36,000원 요 밴드에서 요렇게 기간 조정이 나오게 될지. 그리고 HLB는 일단 전장훈 씨가 공시사항이 나왔었죠. 합병에 대한 1월 1일 날 FA와 함께 이제 내년도부터는 현금 창출하는 HLB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4분기 마치면서 올해 사업보고서상으로 로열티의 항서에서의 그런 부분, 그래서 내년도에는 훨씬 그렇기 때문에 단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으로서는 36,000원대는 조금씩 담아가셔도 장기적인 물량은 나쁘지 않다. 다만 오히려 단기적인 부분은 대단히 순발력이 있어야 되겠고, 그것은 피말리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단기와 장기 전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아직 시장을 좀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그러나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저는 긍정적인 생각이 조금 더 나은 모습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HLB 생명과학의 분봉의 모습을 보게 되면요. 일봉의 HLB 생명과학부터를 보게 되면 이제 서서히 가장 파란 부릉덩이의 과매도 영역으로 진입을 하고요. 오늘 시가의 아침에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여전히 지금 현재로서는 이곳이 12,500원이요. 오늘 저가가 11,700원까지 밀렸네요. 그러나 12,000원 정도대라고 한다는 것은 괜찮지 않나 하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조금 더 이렇게 기간 조정을 나오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더 현금을 쥐고 있는, 즉 현금 투자 가지고 있는 것도 대단히 장점의 투자자이다는 것을 이렇게 어려운 장에서는 여실히 느낄 수가 있죠. 현금을 쥐고 있으면 편안한 마음으로 들어가서 조금 수익을 주면은 나와서 다시 현금 보유를 하고 있고, 주가가 오르면은 보유한 물량의 낙폭이 줄어들 것이고요. 손실이 줄어들 것이고, 더욱더 떨어지게 되면 현금으로 밑에 들어가서 단기 차익을 내게 되면 손실의 폭은 줄어들면서 그렇게 편안한 매매를 하면서 장기적으로 종목을 끌고 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현재 오미크론은 선제적인 조치로 금융권의 안정, 그리고 여전히 미국 시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번 주에 오늘이 월요일이지만 요번 주에 11월 이번 마지막 주 요번 주에는 HLB나 HLB 생명과학 또는 HLB 제약 다수의 모든 여기 HLB 관련주에서는 가장 저점인 위치, 발바닥까지는 아니어도 발목이나 장단지 무릎 아래 정도의 로
가격에 담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따라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그러한 시간으로 이번 주는 바라보는 것. 그리고 늘 유럽에 있어서의 오미크론의 확산, 아프리카의 오미크론의 확산을 예의주시를 하면서 라고 한다라면 크게 주가 하락에 있어서 어설픈 진입은 배제할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기회는 도래한다라고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조심스럽게 서두르지 마시고 진입을 하시면 단기 물량일지라도 충분히 수익 낼 수 있고 조금은 슬픔만 이어지지 않는 웃을 수도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도 어려운 장 수고 많으셨고 조금 더 철저한 연구가 뒷받침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 수고 많으셨습니다.